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배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 실전 배팅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서부터 이제 유럽 축구 오프닝 라운드에 들어가고 EPL 편성에 들어오고, 자,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 리그가 이제 지난 한 주 먼저 빠르게 개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 개막하면서 이번 33회차부터 들어오고 뭐 이런 건데, 자, 승무패 33회차 8월 14일 토요일 17시 50분 이렇게 지금 마감입니다. 직전 회차에서 등위권 안에 합격했습니다. 4등 당첨에 적중에 성공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3개 경기 남겨놓고 1개밖에 틀리지 않아서 최대 마지막 3개 경기를 보는 시점에서 최대 2등까지 한번 도전, 그리고 못해도 3등권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봤는데 마지막 3개 경기를 앞두고서 그 중에서 1개 경기밖에 못 맞췄어요. 그러면서 4등에 만족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좀 더 욕심을 내서 보고자, 네, 이런 마음입니다. 좀 더 의지를 다져보고, 아무튼 꾸준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마인드니까 일단 꾸준하게 스포츠 즐기면서 보면 또 하나 둘 이렇게 들여다보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기회는 또 온다, 계속 온다, 더 높은 적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유튜브 토토왕TV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멤버십 전용으로 보실 수 있도록 게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밖에 토토들 스페셜이랄지 매치랄지 추가 공유도 한번 꾸준하게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제 경기별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 회차의 결과 분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부터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32회차 얘기가 되겠는데, 그때 승 쪽의 결과가 10개 경기가 나왔습니다. 무가 3, 그 다음에 패가 1, 자, 이렇게 나왔었던 직전 32회차의 결과였었고요. 승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패가 얼마 나오질 않았고, 그리고 한번 좀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로서는 직전 회차에서 등위권의 결과 직전에 4등을 했는데, 등위권의 적중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여세를 그대로 이어가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좀 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낫다. 어차피 이 승무패 승일패 이런 것들의 적중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번 맞출 수 있는 승무패 승일패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좀 초월해서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고, 오히려 한번 적중 합격 맛을 봤다 그러면은 그 다음 토토, 그 다음 승무패 승일패 이런 거는 더 죽을 각오 하고 더 과감하게 보는 그런 공략 스탠스, 이런 게 좀 더 유효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자, 1번 경기가 이렇게 K리그입니다. 강원이랑 대구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순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해외배당 2.93, 3.19, 2.31, 대구 쪽으로 박빙의 우위, 이렇게 해외배당 잡혀 있습니다. 이제 국내 배당은
다들 배트맨을 통해서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마디라도 더 해드림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희소 가치가 있는 해외 배당 쪽으로 좀 불러드리면서 가보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대구가 더 낫다라고 보는 것이 요게 뭐 전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강원이 직전 FA컵 경기에서 수원 삼성을 이기는 모습, 홈에서 이기는 모습 보여줬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땐 좀 불만족스러웠던 내용들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점유율은 아주 높게 가지고 가면서 마지막 그 찬스 메이킹 하는 과정, 그리고 결정 짓는 과정,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던 부분,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 좀 많이 보였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좀 그런 관점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구야말로 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아주 강한 높은 팀이지요. 대구. 저는 대구 쪽을 봅니다. 강원 쪽에 뭐 연승을 보는 것은 조금 이제 부담의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경기는 제주랑 울산의 경기입니다. 제주랑 울산의 경기 3.1, 2.2 요정도 해외 배당입니다. 해외 배당 수치. 울산 쪽에, 울산 조금 해외 배당 추세 보면 조금 덜 들어간 게 아닌가, 울산 쪽에 조금 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보면은 울산이 확실하게 우위점에 서 있는 것은 확실하고, 리그왕에서 이제 복귀한, 다시 리유턴한 윤일록도 많이 이제 적응하고 좋아진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해서, 울산 쪽의 내용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이상 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울산이 고생했던 것은 올림픽 대표 차출이 가장 차출로 인한 전력 손실이 가장 컸던 그 팀이 이제 울산이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일정도 좀 보고 갈 필요가 있지요. 9월 또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월드컵 예선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A팀이, 그러면은 울산이 그때 되면 또 많이 또 내줘야 됩니다. 그 전에 이 8월 일정에서 최대한 많이 이겨놔야 되는 팀이 이제 울산이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홍명보 감독도 올림픽 대표 갔다가 복귀한 선수들 좀 휴식도 주고 좀 마음의 안정도 좀 취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팀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자마자 복귀 귀국하자마자 또 이제 곧장 경기에 투입시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과를 냈으니까, 프로는 어차피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독하게 지금 팀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후의 사정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로 인해서 계속 울산답지 않게 지는 결과를 계속 내면서 안 좋은 결과 내왔고, 또 앞으로를 보면은 또 그런 국가대표 일정 또 나와 있고, 이런 것들 시의적으로 샌드위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울산으로서는 지금이 좀 최강의 승부 의지를 가지고 승점을 세이브해 놔야 되는 뭐 이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뭐 할 수가 있겠죠. 울산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수원 삼성이랑 성남 FC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라이벌전. 자, 이렇게 순위 지금 나와 있는데, 2.0, 3.0, 이게 딱 뭐 정해진 거 아니고요. 제가 한 두세 개 업체 정도 해외 배당 해서 대충의 그 평균치 정도 2.0, 3.0, 3.8 뭐 요 정도 수준에서 해외 배당은 지금 나와 있는데, 수원 삼성 쪽으로 일단 저는 이쪽에 승부를 봅니다. 이쪽으로.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던 수원 삼성이었는데, 그 부상자 복귀
따른 또 이제 전력 또 헨리 같은 경우에는 저 A 매치 갔다 왔잖아요. A 매치 자기 그 골드컵 캐나다 대표로 갔다 와서 헨리 쪽에 이 복귀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오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복귀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걱정하고 또 그렇게 된 거는 걱정했던 거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고 출국을 했기 때문에 또 갔다 오면은 또 이제 자가격리 또 2주 거쳐야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또 이제 격리 2주 거친 다음에 또 회복하는 데 시간 또 주고 이렇게 되면은 2주 이상의 시간이 복귀까지 귀국한 다음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자가격리 면제 사유서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특별한 케이스 또 뭐 국가를 위한 뭐 그런 뭐 이런 거. 그래서 국가대표에 대한 그 활동이 활약에 기인한 그런 출국이었고 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좀 인정이 돼서 이제 격리 면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뉴스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돼서 이제 헨리가 격리 면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곧장 귀국한 다음에 곧장 이제 연습 투입, 실전 투입까지 다 이루어졌죠. 직전 그 FA컵 경기에서. 다행인 거죠. 수원 삼성에서 뭐 다행이 아니라 뭐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배팅이 가능하게 된 사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배팅 포인트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반가운 현상. 수원 삼성 스탠스에서는 FA컵에서 강원 원정에서 좀 패배를 당했는데 FA컵과 또 리그는 또 다른 성격의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더 분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라고 봅니다. 헨리, 민상기, 또 권창훈 이런 선수들이 이제 새롭게 복귀. 권창훈은 이제 대표 갔다가 복귀. 또 지금 상대 상황도 안 좋으니까요. 여기서는 또 홈이고 이렇게 수원 삼성 쪽으로 각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4번 경기 EPL 경기 맨유랑 리즈의 경기가 되겠어요. 맨유랑 리즈 경기 1.5, 4.3, 5.5 요거 이제 각자 승무패에 해당하는 각각의 해외 배당입니다. 맨유는 올 시즌 맨시티를 1강이라고 봤을 때 한 3중 정도의 구도, EPL 구도 그 정도로 저는 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의 추격권 맨시티를 견제하고 추격하는 그 세력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 있는 팀이 맨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초랑 바란 이렇게 영입된 것이 아주 알토란 같은 그러한 영입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전력 플러스 요인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유 좀 무난하게 스타트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맨유 리즈는 뭐 공격 성향이 좀 강한 지난해도 질 때 지더라도 그런 팀인데 그렇게 맞불을 놓으면 놓을수록 승부는 좀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5번 번리랑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여기 배당이 지금 브라이턴 쪽으로 아주 좀 세게 지금 슈팅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배당 수치가 2.9 조금 더 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해 놓은 수치 정도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5,000원 있다라고 각 업체별로 또 추후 변동되는 걸로 5,000원 있으니까 뭐 참고해서 보시고요. 2.9, 3.2, 2.4 이런 수치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일단 이렇게 2.9, 3.2, 2.4인데 이 정도면은 브라이턴 쪽에 강한 슈팅이 걸려 있는 배당 추세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 브라이턴 시즌 초에 브라이턴이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저 이렇게 보고요. 여기 미토마, 이거 일본 J리그에서 뛰던 그 미토마를 영입했다라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봤던 그 기사를 관심 있게 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그 미토마는 영입 직후에 다시 곧장 벨기에로 다시 임대시켰다라고 하지요. 뭐 그런 내용도 생각이 좀 나고. 자, 브라이턴 쪽에 요거 배당 수치 좀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건 좀 감안해 줄 필요가 있겠다. 개막 라운드고 오프닝 라운드고 번리의 홈이고 한데 브라이턴 쪽에서 요 정도 팔리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강한 승부기가 느껴진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6번 경기 에버튼이랑 사우스햄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1.9, 3.5, 4.0 요 정도인데 저는 사우스햄튼이 복병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월컷은 이제 완전 영입으로 갔고요. 두 팀의 성격 자체가 좀 힘 대 힘, 강 대 강, 뭐 터프 대 터프, 뭐 요런 스타일 이지요. 좀 박빙의 승부로 보는데 홈 어드밴티지 정도 여기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배당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박빙의 시속 게임 계속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도라고 보고, 배당에 관계없이 배당을 좀 뛰어넘는 그러한 구도는 박빙 구도로 본다. 이렇게 보는 사람, 저같이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배당 가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4.0 수준이고 3.5 수준인데 그러면 배당 가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변을 노리고 들어가는 자리로 이렇게 보고요. 예, 그렇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에버튼이 한 반 치수 정도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요 배당 숫자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요. 1.75, 1.8 플러스 랩의 수준, 요 정도 수준이면은 좀 더 강한 슈팅으로 좀 믿고 갈 수가 있겠는데, 요 정도면 약간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배당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사우스햄튼 쪽에서의 배당 메리트가 좀 크게 더 읽혀지는 이런 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변을 좀 보는 자리로 보고 있고, 자, 7번 경기는 레스터랑 울버햄튼. 울버햄튼은 저는 올 시즌도 복병으로서 좀 계속적으로 작년 시즌에서도 지난 시즌에서도 울버햄튼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사실 지난 시즌은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올 시즌도 저는 복병으로 보고 있는데 그 좀 구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내내 볼 수 있는 그런 다코스는 아니고, 여기가 해외 배당 나와 있는 것은 한 1.6, 3.8, 5.4 뭐 요 정도 나와 있는데, 울버햄튼 쪽에 전혀 해외 배당에서는 힘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레스터가 지금 레스터가 분위기가 괜찮죠. 커뮤니티 실드에서 이제 우승을 거머쥔 레스터입니다. 맨시티를 격파하면서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이변이었었죠. 1대0으로 이겼는데, 자, 레스터가 지금 일단 먼저 빨리 시동을 지금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레스터 쪽으로. 그 다음에 와포드랑 에스턴 빌라. 와포드랑 빌라인데 여기도 배당이, 해외 배당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1, 3.3, 2.2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빌라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확실하게 지금 빌라 쪽으로 슈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빌라 좀 요주의할 필요 있다. 올 시즌 저는 이 빌라 가지고, 에스턴 빌라 가지고서 좀 길게,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다음에 매치 바이 매치, 요렇게 볼 수 있는 복병은 역시 울버햄튼이 바닥권에서는 한두 번씩 큰 배당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맥을 잘 잡으면 재미 볼 것 같고, 그리고 꾸준하게 롱텀으로 스테디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 역배당, 이 다크호스는, 복병은 이 빌라라고 봅니다. 빌라는 중위권 정도 그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팀이라고 보여져요. 10위권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6위권 도전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까지 목표점을 두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권역에 있는 복병, 그러면서 비슷비슷한 매치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원정 가고 이러면은 배당은 계속 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이게 승무패에서도 그렇고 또 프로토에서도 계속 이렇게 복병으로 한번 봐보려고 하는 팀인데 이 에스턴 빌라가 데니 잉스가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잉스가 나름 그래도 A급이죠. 나름 거물이죠. 토트넘 쪽에서 노렸습니다. 토트넘 쪽에서 노렸던 인물인데 그쪽이 성사가 안 되고 빌라 쪽으로 결국엔 낙찰이 된 그 효과 보면은 재미 누릴 수 있다. 여기는 저는 빌라 과감하게 여기서부터 한번 빌라 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한다라는 관점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다음 9번 경기 노리치랑 리버풀. 자, 노리치 9번 경기서부터 한번 계속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인데요. 노리치랑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자, 리버풀, 과연 리버풀이 올 시즌 얼마만큼의 레이스를 해줄 수 있겠는가?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리버풀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수비 라인이 완전 붕괴된 상태 속에서 시작과 끝을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리버풀. 자, 리버풀은 이젠 다시 이제 우승 후보로, 그러니까 구도를 한번 보고 가면 저는 이렇게 구도를 봅니다. 맨시티 일단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가장 필두에 서 있고 그 뒤에 맨유, 그 다음에 리버풀, 뭐 요 정도가 이제 도전하는 양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첼시가 과연 얼마만큼 해줄 수 있겠느냐인데 저는 첼시보다는 그 단계, 도전권의 단계 위를 맨유나 리버풀로 봅니다. 리버풀 여기가 이제 뭐 가장 1순위로 거론될 수 있는 우승 후보이고, 뭐 요 정도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올 시즌을 보는데요. 리버풀은 기저 효과도 있어서 지난 시즌에 너무 고생한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지난 모두 이제 좀 어느 정도 수비 라인이 다시 재정비되고 회복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 그 정도만 돼도, 정상적으로만 시작해도 뭐 리버풀은 불만 없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10번 경기는 전북이랑 서울의 경기입니다. 자, 이게 2위, 10위. 자, 해외 배당 한번 소개해드리면 1.6, 3.5, 5.4. 역시 이제 전북 쪽으로 힘이 쏠려 있는데, 저는 서울 쪽에 복병 이변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북을 버리고 갈 수는 없고, 올 커버 볼 수 있는 찬스를 쓴다 그러면 여기서 10번 경기에서 올 커버 본다 그러면 찬스 여기서 한번 써보고 싶고요. 각각, 그러니까 전북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전북이고요. 부상자도 복귀하고 올림픽 대표도 복귀하고 용병들도 전력이 올라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전역자들의 복귀 활약 요거 좋고, 전북은 지금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지동원 효과, 지동원 효과가 곧 복병 노림 또 배당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복귀한 다음에 골맛도 보고, 그렇게 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핵심 자원 한 명의 활약 여부가 팀 전체를 바꿔놓기도 하지요. 서울이 복병가치, 배당가치 있을 때 한번 보고 싶다. 일단 이렇게 놓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요쪽에서 요쪽 편에 서서 응원을 하고 경기를 보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포항과 수원 11번 경기, 포항과 수원의 경기, 여기 6이고 여기 5위. 근데 해외 배당은 1.9, 3.3, 3.5인데 수원입니다. 저는 이쪽에 복병 여기서 터지면 이쪽에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고요. 딱 그냥 포항 수원 그러면 포항 쪽으로 딱
일감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갈 수가 있는데 뭐 결코 그렇게 포항이 장담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라고 보고요. 맞대결에서도 올 시즌 다 이제 포항이 이기고 있습니다. 서륙 찬스 수원 쪽에 잡혔다라고 봅니다. 일단 포항 쪽에서 좀 송민규를 내보낸 그러한 빈자리가 지금 일단 허점으로 보이고 공격 쪽에서 그렇게 파괴력이 덜 할 수 있는 그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자, 맞대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직전 맞대결에서 3대4로 수원이 졌거든요. 3대4로. 그거 다 잡았던 경기 점유도 그렇고 찬스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 잡았던 경기를 수원FC가 놓쳤던 이런 거. 현재 페이스 아주 좋습니다. 절정의 페이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최근에 내용 자체가 수원이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 내용 자체가 일단 수원 더비 지역 라이벌 수원 더비에서 이겼죠. 수원 더비에서 수원 삼성 요거 더비에서 이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강호 울산이 아무튼 그 뭐 전력이 많이 빠진 상태의 울산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선두팀 잡았죠. 그 다음에 전북 영원한 우승 후보 전북 요거는 나중에 딱점으로 요거 1대0으로 이긴 게임이었잖아요. 요거 딱점으로 이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딱점으로 이겼죠. 그리고 복병한테 한번 너무 좀 연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만 할 때 역시 이제 같이 페이스가 최근에 가장 좋은 팀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인천 역시 픽 닫고서 올라오고 있는 여기 이제 조정을 가볍게 무실점으로 이렇게 바꾸는 요 페이스 굉장히 좋다. 페이스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페이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좋다. 저는 수원 쪽으로 여기도 한번 과감하게 제껴놓고 아예 이쪽으로 한번 집중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저는 승부수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킹도 아끼고 역배당 구도 속에서 원정 승부를 한 방으로 잡아낼 수 있다라면 그러면은 그 힘 가지고 등위권까지 또 연속 등위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뭐 결과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 봅니다. 여기. 자, 광주랑 12번 경기 광주랑 인천입니다. 2.3, 3.1, 2.9. 아까도 잠깐 같이 언급이 됐는데 수원FC 얘기할 때 지금 현재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페이스 수원FC랑 인천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랑 이 두 팀의 페이스가 굉장히 세고 또 근거도 있고 그렇죠. 인천 이제 온전하게 전력이 다 형성이 회복이 됐고요. 무고사 최전방 비롯해서 하위권에서 수원FC와 함께 가장 내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입니다. 특히 이제 역습의 그 효율성, 효과,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슈팅 마무리까지 뭐 이런 내용은 좋죠. 인천 지금은 인천을 봐야 될 때다. 인천이랑 수원FC 뭐 이런 팀은 봐야 될 때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개 경기입니다. 13번 뉴캐슬이랑 웨스트햄의 경기 3.3, 3.3, 2.0, 2.1, 뭐 2.2 이 정도 수준. 자, 웨스트햄 쪽으로 일단 배팅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도 웨스트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슨 영입을 한 웨스트햄입니다. 수비 자원 디펜더이죠. 그 역할 해주면은 뭐 충분히 큰 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웨스트햄 링가드의 앞으로 행선지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게 좀 관심사이네요. 맨유가 될지 레스터가 될지 아스날도 뛰어들었다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화제거리도 가지고 있는 웨스트햄이기도 하고 웨스트햄. 근데 홈에서는 뉴캐슬이 또 깐깐하게 또 보이는 맛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같이 받치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받치면서 뉴캐슬도 굉장히 거칠고 힘이 좋은 팀인데 웨스트햄도 뭐 그런 측면의 게임이라면은 뭐 밀리지 않는 팀이니까. 자, 14번 경기 토트넘이랑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뭐 한국 팬들에게 가장 관심도가 높은 뭐 그런 팀 간의 경기인데 여기 오면은 토트넘이 못 쫓아갑니다. 배당판의 흐름으로서는 저는 못 쫓아가요.
뭐 이렇게 뭐 쫓아가는데 맨시티 쪽으로 뭐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팔릴 것 이렇게 배당판 나올 것이다라고 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요 정도 수치면은 뭐 예상대로 나오는 거. 자, 근데 맨시티가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레스터한테 졌지 않습니까? 0대1로 0대1로 이거 이제 졌었는데 그때 맨시티답지 않게 점유율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 모습이더라고요. 이 모습은 좀 맨시티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했고, 이제 개막 라운드에다가 경기장 모습 하나 좀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 화면 왼쪽에 보면 그 경기장이 옛날 그 토트넘 경기장입니다. 토트넘 경기장. 옛날 토트넘 경기장. 제가 가본 데는 새로운 신 토트넘 구장은 저는 못 가봤고, 옛날 구장은 제가 가봤어요. 그 지금 올려드린 사진이 옛날 구장입니다. 경기장, 간단하게 경기장 수다, 간단하게 한번 좀 떨고 또 가보면, 이 EPL 경기장들은 다들 가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다들 완전히 구닥다리들입니다. 물론 뭐 새로 지은 구장들 말고요. 뭐 저기 뭐 이티하드 스타디움, 뭐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아스날, 맨시티 뭐 이렇게 새로 지은 근래 뭐 10년 이렇게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다 좋은 구장들이고, 그리고 쭉 역사와 전통 어쩌고저쩌고 말하면서 내려온 그런 구장들. 뭐 안필드도 그렇고요, 스탠포드도 그렇고, 토트넘 옛날 구장도 그렇고, 뭐 그런 구장들 뭐 대부분이죠. 세고 셌죠. 그 밖에 중소 팀들 전부 다 어쩜 이렇게 곧 무너질 것 같은 뭐 껍데기 벗겨지고 막 녹슬고 막 이런 구장들 대부분이죠. 그런데 걔네들은 그런 거 안 훔뭅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끌고 가잖아요. 예, 저기도 그렇고 올드 트래포드도 그렇고. 안필드도 그렇고, 예. 그게 이제 또, 그 안에 있다 보면은, 그게 또, 이게 EPL의, 유럽 축구, 특히 EPL의 매력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토트넘 구장도 저는, 뭐, 새 구장이 너무 좋고, 하다라고 하는데, 옛날 구장 생각을 하면 좀 아쉽기도 하고, 옛날에 또 아스날, 그 하이버리 또 되게, 운치 있고 멋진 경기장이었는데 클래식하고 뭐 이런 옛날 구장 생각들도 좀 나고 하고 합니다. 네, 경기장 수다 간단하게 한번 또 떨어봤고, 다시 이거 넘어와서 이제 마킹까지 정리해 보면, 맨시티가 그렇게 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개막 라운드라는 부담이 역시 이제 원정으로 가면 개막 라운드의 부담이 좀 있긴 있지요. 아무리 그 선두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개막 라운드 반대로 얘기하면 개막 라운드는 아무리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라고 할지라도 한번 홈에서는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더 전투력이 더 생기는 것이고, 지금 이제 케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당이 이렇게 전혀 못 쫓아가는 홈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손흥민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지금 뭐 프리시즌 경기에서 아주 뭐 절정의 움직임, 볼 감각, 뭐 발놀림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 손흥민 정도면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손흥민의 절정의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올 커버를 한번 여기다가 써볼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다가 이제 전북 서울 경기에다가 썼는데, 여기 한번 저는 배당을 한번 슈퍼 배당을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맨시티 지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프로토에서는 뭐 패스 홈에서 벌레 배당 나오고 막 이럴 때 많을 텐데, 패스하는 경우 많이 있을 테고, 그리고 승무패에서는 뭐 맨시티 만나면 뭐 거의 뭐 그쪽으로 고정 마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맨시티 꺾어보고 지워볼 만한 찬스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요번 라운드, 개막 라운드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또 그러면서도 크게 한번 노려보고 한번 본다. 요런 거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토왕TV 축구토토 승부패 33회차 실전 배팅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